안녕하세요, 여러분. 경민대학교 유아교육과 홍지연 교수입니다. 유아교육과 교수님이 무슨 에티켓 강의?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요. 유아교육과에는 유아들을 대상하니까 어린아이부터 또 유아 교사들 그리고 유아를 학교에 보낸 유치원에 보낸 어린이집에 보낸 엄마 아빠들까지 요즘에는 조부모님들까지 다 상대하거든요. 에티켓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이 에티켓 강의로 만나게 된 것을 참 반갑게 생각하고 또 영광스럽게도 생각합니다. 자, 그럼 에티켓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혹시 에티켓과 매너, 예절, 예의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건데요. 제가 판단하고 있는 에티켓과 매너의 차이 정도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에티켓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폼이에요. 양식, 정해진 룰, 규칙 같은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장례식에 가죠. 빨간색 옷을 입고 가면 안 되겠죠. 그거는 매너가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에티켓이 없다고 하죠. 즉, 무엇에 규정된 것, 정해진 룰 같은 것, 폼, 양식을 에티켓이라고 합니다. 매너는 뭘까요? 장례식장에 까만 옷을 입고 가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에티켓을 지켰죠. 그런데 까만색 타이 대신에 까만색 뭐라 그럴까요? 반짝이가 막 달린 타이를 했다. 그건 매너가 없는 거죠. 이렇게 에티켓과 매너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렇다면 에티켓은 폼이다 얘기하면 매너는 act, behave. 결국 진짜로 그 정해진 룰과 규칙을 행하는 행동을 매너라고 하죠. 에티켓이 됐든 매너가 됐든 이 두 가지는 공통적으로 오랜 세월부터 지켜져 온 빅데이터와 같은 거죠. 다시 말하면 장례식장에 까만 옷을 입고 가는 나라도 있지만 우리나라, 일본, 아시아 대부분의 나라가 그렇겠죠.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는 하얀색 옷을 입을 수도 있어요. 즉,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에 따라서 축적되어 온 빅데이터 양식이 매너가 에티켓이 다른 거죠. 이제는 세대 간의 차이도 있고요. 문화 간의 차이도 있고요.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아무튼 에티켓과 매너는 오랜 세월 집약되어 온 빅데이터다. 그리고 에티켓은 뭐라고요? form. 매너는 act나 behave, 행동에 맞춰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외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에 한 사람들을 부를 때 이렇게 불렀다고 해요. 왜 이렇게 불렀을까요? 그냥 거기에 문화, 에티켓은 사람을 부를 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부르면 강아지나 이렇게 부르지 사람을 이렇게 부르진 않죠. 네, 우리는 이렇게 부르죠. 아무튼 사람을 부르는 것조차도 손을 쓰는 것, 표정을 짓는 것, 고개를 숙여서 인사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다르듯이 에티켓과 매너는 문화마다 나라마다 인종마다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에티켓과 매너, 예절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앞으로 사회에 진출해서 신입사원이 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에티켓과 매너의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에티켓으로 뭘 설명을 드리고 싶으냐? 인사입니다. 여러분 인사는 고개 숙여서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손을 들어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포옹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막 양쪽 볼에 키스를 할 수도 있죠. 역시 이것도 나라와 문화에 다르지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인사법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인사를 할 때에는 뭘 봐야 되겠어요? 사람의? 그렇습니다. 눈을 봐야 되죠. 근데 눈을 이렇게 똑바로 쳐다보면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윗사람을 대하실 때에는 눈과 눈 사이에 미간을 쳐다본다든지 아니면
약간 저보다 직급이 낮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신입사원이니까 낮은 사람은 없겠죠. 그러나 동료 같은 신입사원일 때에는 여기 코하고 입의 요 사이, 그 사이를 약간 쳐다봐도 괜찮겠죠. 그래서 눈은 직접적으로 쳐다보지 않되 눈과 눈 사이의 미간이나 코나 입 사이의 중간을 쳐다보는 것이 예의이고, 일단 그렇게 쳐다본 이후에 고개를 숙여서 인사하는 방법이 있고요. 서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허리를 한 15도, 아니면 더 존경해야 되실 분이면 한 30도 정도 이렇게 숙여서 인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경민대학에서도 보니까 이제 친해지면, 사람들끼리 친해지면 선후배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같은 학교 출신도 있고 같은 동향, 고향이 같은 사람들도 있게 되잖아요. 이럴 때 오빠, 언니, 누나, 동생 이런 호칭을 사용하는 분들도 가끔 뵙게 되는데, 이것은 금물입니다. 회사나 사회에 나아가서 친한 사적인 호칭을 쓰는 것은 당신과 나 사이에는 공적인 일이 없다, 이럴 때에 언니, 동생, 오빠 이런 단어를 쓸 수 있는 것이지, 공적인 장소에서 호칭은 굉장히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과 동시에 직급과 호칭과 가기 전에 인사를 하면 뭐가 하죠? 네, 명함을 주고받겠죠. 명함을 주고받는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일본 사람들은요, 명함을 주고받을 때 이렇게 두 손으로 이렇게 주죠. 뭐 저희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두 손으로 받는 사람은 받고 한 손으로 받는 사람은 받겠죠.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명함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하죠? 주머니에다가 명함을 넣거나 아니면 가방 안에 넣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명함을 주고받았으면 그 주고받은 사람과 대화를 시작하려고 하면 받은 다음에 책상 위에다 올려놓고 명함을 보고 누구누구 씨, 누구누구 부장님, 누구누구 과장님 이렇게 불러보는 거죠. 그러면 그분이 그렇게 부르시면 됩니다 하면 그렇게 호칭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인사, 명함, 호칭과 직급은 어떤 면으로 보면 동일한 일일 수도 있겠어요. 여하튼 호칭을 쓸 때에는 누구누구 씨, 나와 동료라면 그렇게 부르는 게 좋겠고, 저보다 낮은 직급에 있는 분도 누구누구야 이렇게 부르면 안 되겠죠. 누구누구 씨가 맞는 거고요. 직급이 있다면 주임님, 선생님, 부장님, 과장님 이렇게 부르는 것이 적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명함을 주고받았을 때 제가 아까 이렇게 앞에다 두고 먼저 명함을 보고 그분의 호칭과 직급을 불러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의 명함도 드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여러분의 명함을 드릴 때에는 그때도 똑같습니다. 주머니에서 꺼낸 명함, 막 가방에서 뒤져가지고 꺼낸 명함보다는 뭐가 좋을까요? 그렇죠. 명함 지갑에서 다 꺼내서 명함을 드리는 게 요즘 여러분들 말로 간지가 있죠. 예. 그래서 명함을 교환할 때에는 반드시 명함 지갑에서 꺼내서 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매너가 좋은 거죠. 그리고 명함을 받았을 때에는 가방이나 주머니에다 넣는 것이 아니라 앞에 놓고 그분의 직급과 호칭을 한번 불러드리고, 그리고 눈을 맞추고 그렇게 해서 일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인사도 했죠. 명함도 주고받았죠. 그 다음에 직급과 호칭도 이제 명확하게 했죠. 그 다음에 이분과 헤어진 다음에 어떻게 소통할 것이냐가 문제죠. 요즘 제일 많이 쓰는 게 뭐 문자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이메일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자는 웬만해서 안 보내시는 게 좋죠. 신입사원일 때에는. 그래서 많이 쓰는 것이 이메일입니다. 이메일을 쓸 때에는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하물며 저도 이메일 그 주소가 여러 개잖아요. 그러면 공식적으로 쓰는 이메일 주소인 경우에는 회사에서 나온다면 회사명이 들어간 이메일을 쓰는 게 적합하겠죠.
그게 가장 좀 바람직한 것이고요. 그 이메일을 쓸 때에는 그러면 공식적인 이메일 주소를 가지고 공식적인 내용으로, 공적인 내용으로 이메일을 쓴다고 하면 누구누구 부장님께, 누구누구 과장님께 이렇게 쓰셔야 되겠죠. 뭐 줄여서 김 과장님, 뭐 홍 부장님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만 이름을 다 쓰시고 일전에 어디 어디에서 만나서 뵀던 누구입니다. 이렇게 하고 오늘 연락을 드린 이유는 이 이메일을 쓰게 된 요건은 딱딱딱 1번, 2번, 3번 이렇게 쓰면 더 좋겠죠. 그래서 언제까지 회신이 필요하다면 언제까지 회신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경험으로 봤을 때 가장 효과적인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메일을 보내요. 근데 너무나 이메일이 넘쳐나기 때문에 안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럴 때 SNS, 즉 문자로 이메일을 보내드렸으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요 정도는 안내할 수 있지 않을까. 문자를 사용하지 해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메일을 쓸 때에는 이제 다 썼어요. 회신을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세상에서 제일 예쁜 경민대학의 홍지연 드림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아니죠. 자신의 직급과 호칭도 명확하게 밝혀야 되겠죠. 그래서 이메일은 그렇게 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문자를 주고받는 경지까지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메일을 몇 번 주고받았어요. 그 다음에 급하신 일이 있을 때에 혹시 발생했을 때에 문자로 소통해도 괜찮겠느냐 이렇게 문의를 한 다음에 상대방이 그래도 좋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문자, SNS를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문자를 활용한다는 것은 그 개인의 휴대폰 번호를 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휴대폰 번호를 공개 안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메일밖에 보낼 수 없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확인을 안 하면 문자를 보낸다고 그랬는데 문자를 보낼 수 있는 휴대폰 정보를 모른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죠? 네, 회사의 대표 전화로 전화해서 언제 이메일을 누구누구 과장님께 보내드렸는데 한번 확인해 달라고 부탁드려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업무용 이메일 쓰기까지 끝났습니다. 제가 하나 빼먹었는데요.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이메일을 딱 보내려고 하면 제목을 쓰지 않았습니다. 제목 없이 보내겠습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메일에. 제목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메일은 제목과 본문 용건과 직급과 호칭을 달고 보내는 사람도 직급과 호칭으로 보내는 거죠. 그렇게 이제 메일 작성이 되면 뭘 확인해 봐야 될까요? 네, 오탈자 확인해 봐야 되겠죠. 요즘 오탈자 때문에 예를 들자면 숫자가 100인데 1000으로 잘못 썼다든지 특별히 이제 뭘 구입하거나 구매하거나 돈을 보내야 하거나 할 때 이 액수가 잘못되면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특별히 그 숫자에 오탈자가 없는지 그리고 그 중요한 사람 이름이나 명칭에 오탈자가 없는지 이것들은 꼭 확인하시고 샌드 버튼을 눌러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 에티켓 영상의 마지막은 전화입니다. 자, 전화는 아까도 언급했듯이 개인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를 아는 경우에라도 이분에게 직접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는 게 좋은지 안 좋은지는 여러분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만났을 때 다음부터는 휴대폰 전화로 하세요. 이렇게 편하게 얘기해 주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앞으로 업무는 이메일로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했던 분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화 용무를 볼 때에는 전화로 할 때에는 그 대표 전화거나 명함에 적혀 있는 그 회사에게 대표 전화로 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자, 전화를 겁니다.
전화를 걸어서 아까처럼 이메일에 경민대학에서 제일 예쁜 홍지연입니다. 누구누구 과장님 바꿔주세요. 이렇게 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당연히 안 좋죠. 전화 받는 사람이 엄청 화내거나 엄청 웃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죠? 아니면 스팸인 줄 알고 끊어버리거나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전화를 걸 때에는 누구누구 계세요? 이렇게 여쭤보는 것보다는 누구입니다. 경민대학의 홍지연 교수입니다. 저는 홍길동 과장님과 통화하고 싶은데 지금 통화가 가능한지요? 이렇게 묻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에티켓 매너를 하는 거니까 전화를 거는 용무가 있는 사람이 먼저 걸게 돼 있잖아요. 용무가 있는 사람이 먼저 전화를 건다는 것은 부탁을 먼저 하거나 아니면 요청사항이 있거나 굳이 가불로 따지자면 을이 먼저 전화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먼저 밝히고 그래서 어떤 분과 통화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게 좋겠죠. 그런데 이제 저쪽 분에서 전화로 해도 좋다. 휴대폰 전화로 해도 좋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띡 전화부터 걸면 좋을까요? 아니죠. 그거 안 되고요. 어떻게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문자로 먼저 보냅니다. 전화 통화가 가능하신 시간이 언젠지 알려주시면 전화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전화 통화 가능하신지요? 이렇게라도 적어도 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전화 통화 가능하신지요? 이렇게 문자를 받으면 즉시 전화를 주시는 분도 있고 답으로 뭐 2시간 뒤에 전화 주세요. 아니면 30분 뒤에 통화 가능합니다. 아니면 1시간 뒤에 제가 전화 드리지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제 이 전화를 할 때에도 언제 통화가 가능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물어보는 거는 당연하고요. 누군지 먼저 여기서도 밝혀야 되겠죠. 누구누구입니다. 전화 통화 가능하신 시간이 언제인지 알려주시면 전화 드리겠습니다. 누구인지를 먼저 밝히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와 이 에티켓, 매너에 대해서 같이 의논을 해본 것의 마지막은 전화죠. 자, 전화를 걸었어요. 이제 전화 통화가 되죠. 여러분 제 목소리 어떠세요?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제 캐릭터를 보시고 실제적으로 저를 아시는 분이 계시거나 저를 만나게 되면 이거 좀 약간 다른데?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목소리가 되게 중요하죠. 이제 전화는 볼 수 없으니까 화상 통화가 아닌 바에는 그 목소리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통화하실 때에는 목소리를 깔 필요도 없고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높일 필요도 없고요. 무게를 잡느라고 안녕하십니까. 경민대학의 홍지연입니다. 이렇게 하실 필요도 없죠. 그러나 빠르게가 아닌 약간의 조금 느리다 할 정도? 안녕하세요. 저는 경민대학의 홍지연 교수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전화드린 용건은 제가 오늘 전화드린 이유는 이렇게 목소리가 굉장히 차분하고 물론 급한 일일 경우에는 막 소리가 높아지겠죠. 그러나 업무 전화는 그렇게 막 여러분들이 특별히 신입사원일 경우에는 그렇게 톤을 높여서 할 이유는 전혀 없겠죠. 경우도 없겠고. 그래서 전화를 사용해서 소통을 할 경우에는 목소리도 차분하게 그리고 너무 빠르지 않게 그리고 또 너무 느리지 않게 적당한 속도로 말씀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 여러분들하고 강의를 시작했는데요. 에티켓과 매너. 이것은 문화와 나라와 종족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그래서 예전부터 축적되어 온 빅데이터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에티켓은 양식, 규칙, 룰에 가까운 폼에 가까운 것을 말하고 매너는 act, 행동하고 behave, 행하는 그런 실제의 표현이다. 이 두 가지 전체를 예절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에티켓, 여러분 신입사원의 에티켓으로서 첫 번째 인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 뭐였죠? 네, 명함 교환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디를 쳐다봐야 될 것인가? 세 번째
그렇습니다. 직급과 호칭은 어떻게 해드리는 것이 좋겠는가? 직급과 호칭을 같이 가면 좋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업무용 이메일을 어떻게 쓰는 것이 에티켓에 맞겠는가? 매너에 맞겠는가?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업무 전화를 통화할 경우를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강의를 통해서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가웠고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여러분의 에티켓과 매너는 이 강의를 듣는다고 해서 갑자기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왜냐? 에티켓과 매너는 아까 맨 앞서서 얘기했듯이 시간을 축적해서 쌓아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에티켓이 없다고 매너가 별로라고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저와 같이 영상을 보시면서 에티켓은 이럴 때 좋겠다. 매너는 이런 게 좋은 매너구나. 알아가시면서 여러분 실생활에 여러분들도 적용해 보시면서 사회생활을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